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어,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6만 이하에 대한 이제 이탈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큰 하락성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이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 전에 미리 한번 들어갔었어요. 요 정도 자리에서 들어갔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선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주봉 골벤 하단이었어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하고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6만 이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 이야기했던 게 구체적으로 보면 야 나와라 여기죠. 이 구간 이하에 대한 하락이었죠. 여기 구간 이하에 대한 이제 여기가 6만 아마 500이 됐을 거예요. 6만 500, 6만 600 뭐 이제 이 정도 가격인데 여기 이하에 대한 하락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이제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이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주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주봉 골벤 이야기를 했었어요. 골벤 하단이죠. 네. 거기까지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방금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넣어놓은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이제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진입을 한번 했었어요. 지금 아마 보면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진입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원래 여기서 진입은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하다가 보면 이게 한 3분 차트로 보면 여기서 거점을 깨고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거든요. 그때 진입을 했다가 이제 빠지는 것에 다시 이제 손절을 좀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서 다시 진입을 했어요. 아래쪽에서 진입한 근거는 이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진입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진입에 대한 근거는 이제 이전에 대한 매물대 고점이었어요. 제가 이제 연두색 박스 쳐놨거든요. 연두색 박스 쳤는데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진입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진입에 대한 조금 명확한 더 신뢰를 갖고 진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주봉 이 형이 이제 주봉 볼벤 하단이었잖아요. 주봉 볼벤 하단을 차트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차트가 이제 내려 꽂은 거죠. 이제 아래로 내려 꽂은 건데 그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괴리율이 발생한 거죠. 이제 괴리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는 어느 자리에서도 잡아도 그러니까 뭐 막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잡아놓고 좀 버티면 반등을 칠 거다라는 어느 정도에 대한 약간 확신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아래쪽에 이제 조금 진입을 했어요. 원래 본계정 같은 경우에는 쇼츠하고 이제 SNS하고 좀 많이 올려주긴 했었는데 방송용 계정하고 이제 본계정에서는 거의 한 30비트 가까이 매수를 했어가지고 부담을 엄청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매수가 많이 고통스러웠던 이게 좀 힘들었던 오랜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매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는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하락 이후에 지금 횡보 그리고 반등을 쳤죠. 반등을 치고 다시 이제 횡보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위 차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요거를 엄청나게 보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위 차트 상에서 꼬리 캔들이죠. 굉장히 큰 긴 꼬리 캔들. 근데 사실 뭐 몇몇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 주봉이 또 이랬단 말이에요. 주봉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꼬리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사실상 조금은 약간은 불안합니다. 이때 주봉이 만들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봉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 관점에서 꼬리를 만들게 되면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게 뭐다? 은봉꼬리다. 은봉꼬리다. 은봉꼬리인 게 가장 아깝다. 이게 양봉꼬리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양봉꼬리하고 은봉꼬리는 달라요. 은봉꼬리를 만약에 차트로 놓고 본다 그러면 긴 하락 이후에 반등을 이만큼 한 거예요. 이만큼 한 거라고.
이걸 이 안을 디테일하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봉꼬리 있잖아요. 양봉꼬리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양봉으로 마무리된 꼬리가 되는 거죠. 양봉꼬리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차트를 그려보면 긴 장대 음봉 하락 나온 이후에 뭐가 나와요? 이후에 반등이 그걸 넘긴 거예요. 넘긴 관점이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두 개가 왜 다르냐면 앞에 거는 뭐예요? 앞에 거는 장악을 못한 거고 뒤에는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A와 B에 대한 이 관점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어떤 반등이 나올 때 전고점 못 넘기면 의미 없다. 아무리 반등만이 나와도 또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장악이 나오면 뭐예요? 빠져도 오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꼬리 이게 아무리 캔들적 시그널로 이런 게 나와도 이게 긍정으로 봐야 되냐? 약간 반긍정? 반긍정. 이게 부정 캔들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절대 부정 캔들은 아닙니다. 엄연히 시장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엄청난 매수력이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나온 이 주봉 이게 지금 주봉 같지만 그죠? 이번 주에 나온 요 반등이잖아요. 이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전에 있었던 이 꼬리적인 매수력적인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이 깨지고 나니까 또 반등이 나온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꼬리가 달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조금 미미한 음봉 캔들이었기 때문에 좀 주봉이 음봉 캔들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했어요. 사실 추가적인 하락을 할 거라고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시그널적인 부분은 이런 캔들적인 시그널적인 부분은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시간이 지나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아까운 지금 1일 차트상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음봉적인 다시 꼬리 캔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떨어지는 것인가? 또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참 양봉 캔들이었으면 양봉이었으면 한 70% 이상은 이거는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음봉인 꼴이다. 음봉인 꼴이다라고 꼴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높은 확률이죠. 올라갈 확률이 50%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봉에 대한 괴률이에요. 주봉에 대한 괴률은 주봉 볼벤을 시장이 이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자 돌파를 했다라는 뜻은 이탈을 했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 볼린저 밴드를 한번 켜놓고 보면 주봉 볼벤 하단이죠. 주봉 볼벤 하단. 이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조금 가져요. 주봉 볼벤 하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봉 볼벤 하단에서는 원래 웬만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볼벤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원래 볼벤 이론을 따질 때 첫 번째 볼벤 테스트에서는 하단이든 상단이든 어쨌든 닿으면 저항을 한 번은 받는다라고 해요.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걸 이제 이전의 차트를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첫 이제 볼벤 하단과 상단 테스트죠. 첫 볼벤 하락 후 첫 볼벤 상단 하락 후 첫 볼벤 하단 주봉에 이렇게 이제 볼벤에 이제 닿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락 후에도 횡보하다가 첫 볼벤 하단에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는 뭐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에요. 뭐 추세를 전환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한 번 정도는 약간 찌물이 반등을 친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떨어질 때 첫 볼벤 하단에서는 보통 반등 한번 나오고 빠져도 다시 빠진다라고 돼요. 그런 것처럼 원래 시장이 어떠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든 하락이 나오고 나서든 똑같아요. 하상이든 하락이든 그 이후에 횡보하다가 첫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보통 반등 한번 나온다라고 이제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이걸 이제 많은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볼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주봉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일봉 뭐 4시간 저 이제 4시간하고 1시간 차트에서 볼벤 매매할 때 굉장히 이걸 좋아하거든요. 횡보하다가
시장이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첫 볼벤 하단 한 번도 이제 하단에 테스트한 적 없다가 첫 볼벤 한다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옵니다. 물론 그 반등이 추세전환은 아니어도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는 거죠. 요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횡보하다가 첫 볼벤 하단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살짝 반등이 이제 나오죠. 떨어지지는 않아요. 첫 볼벤 하단에서 잘 떨어지는 일은 잘 없거든요. 보통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주로 떨어지고.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주봉에 대한 첫 볼린저 밴드 하단 테스트, 요 하단 테스트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좀. 일단은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요 아래가 깨지는 것과 요 아래가 깨지는 것과 안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예전에 또 참 많이 했어요. 요 이전에 대한 저점이다. 왜냐하면 다우 이론 쪽에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다우 이론에서 고점이 낮아지니까 저점도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등 이후에 고점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ST님들을 위해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지만 반등 이후에 또 빠질 가능성이 이제 열렸다고 얘기할게요. 열렸다라고 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반등이 나오지만 근데 반등이 지금 당장 나오기보다는 아마 조금 며칠 몇 날에 걸쳐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일본 캔들이 워낙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반등 이후에 상승으로 갈 것이냐 반등 이후에 하락될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고 봅니다. 여기 이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안에서는 상승 확률이 높았어요. 올라가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고점을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반등, 그 반등이 전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좀 이제 희망적인 관점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못 넘길 가능성이 있어라는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좀 봐야 돼요. 물론 뭐 나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묻는다라고 한다면 난 올해 말에도 더 큰 상승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더 큰 상승장으로 갈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장에 대한 관점 있잖아요. 그 관점이 조금 변했다라고 좀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깃발령 이제 프레그 패턴 이걸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상승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정고점을 넘기는 기준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정고점을 넘긴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관점에서 막 매수적인 관점에서 막 저점 자리를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점을 찾아서 매수가 들어가도 뭐 고점 근처 아니면 더 큰 상승을 갈 수 있다라는 기준에서 매수 접근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면요. 그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반응 때문에 매수력 자체가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을 치게 되잖아요. 반등을 치게 되면 긍정적인 반응 외에 부정적인 반응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기준이 바뀌어요? 고점이 낮아져요. 저점도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왔다가 사람들은 이제 저항자리를 찾기. 야 여기 이상 못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이상 못 갈 거야. 라는 저항자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이게 상승전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된다라는 기준을 갖는 것 자체가 이 트렌드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야지 이제 여기를 진짜 실제로 돌파해야지. 가격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그냥 7만 회복이에요. 앞에 70K를 그냥 회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70 정도는 70K죠. 70K를 이제 회복을 해야지. 굉장히 큰 거죠.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제는 뭐 장기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깊은 하락이 나올 때까지 뭐 이런 데까지 더 깊은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약간 뭐 방송이나 여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구간을 그냥 이렇게만 일축할게요. 아마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지켜보세요. 되게 웃긴 말이죠. 지켜보세요. 현재 구간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아직 뭐 하락은 끝나지 않았어요. 뭐 더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이 반등 하나만 이 꼬리만 보고
추세가 전해졌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방송이나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들을 이제 올려놓고 보면 물론 저 포함도 이렇게 보면 이 새끼들은 저 아래서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네. 저 분기점 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의 30비트. 근데 거의 절반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15비트 정도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현재 구간이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요. 물론 그 반등이 얼마만큼 이게 상승 전환으로 될지 아니면 반등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될지는 확답은 못해요. 만약에 그 확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승 전환이죠 얘기한다 그러면 이번에 내렸던 거를 빠르게 올려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빠지면 하락으로 볼 겁니다. 이건 플래그 이제 함정 패턴이죠. 시장에 대한 이제 함정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진짜 상승 전환이라고 보면 이 주봉이에요. 이게 양봉이 아니고요. 주봉이란 말이야. 주봉을 이렇게 만들어요. 다음 주죠. 이번 주에도 만들어도 돼요. 이번 주에 만들어도 되고 다음 주 안까지 그냥 주봉 이 가격을 그냥 넘겨버려야 돼요. 65K까지죠. 65K를 그냥 한 방에 해결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건 진짜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돼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이야기죠. 뭐 개미털기 나왔다. 개미 털고 간다. 라는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 이제 하나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더 있어요. 다른 경우의 수를 하나 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약간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음봉이어도 돼요. 음봉이어도 되는데 여기 저점 한번 더 저점을 한번 더 깨는 거죠. 그냥 지식인한테 이게 저점을 한번 더 깨는 거죠. 저점을 더 깨서 깼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어쨌든 이번 달 안에 아예 양봉으로 65K를 그러니까 원웨이적인 상승으로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약간 그 정도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65K. 그 정도 되는 구간을 이제 넘겨버리면 그러면 나갈 수 있다라고. 근데 만약에 이 반대 이게 지금 주봉 관점이거든요.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관점으로 시장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하락적인 관점부터 열어놓고 플랫 하락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하락 후 반등은 짧고 길게 하락. 캔들 하나 더. 결과적으로는 하나 보면 65K죠. 65K에 대한 구간을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좀 보면 되고요. 현재 이제 일봉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면 일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래쪽에서 나온 시그널적인 꼬리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캔들은 거래량도 상당합니다. 거래량까지도 이제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캔들에 대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등이 이제 얼마나 나오느냐가 사실 지금 아마 많은 트레이더들이 관찰하면서 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적으로는 이 트렌드적인 부분을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등 관점으로는 접어들 겁니다. 물론 진짜 중요한 거는 65K를 넘는 정도죠. 65K를 넘어야지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이나 이제 나오게 돼 있지만 그것도 이제 여기를 넘겨야지 그것도 가능하다고 좀 보는 거고요. 현재 구간 안에서는 지금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염두를 하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만약에 그래서 약간 돌려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그냥 매수를 좀 해본다 그러면 나는 이런 구간에서 너무 제가 난해하게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어려운 구간인데 약간 이런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은 알겠는 거. 그냥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지표적인 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 반등이 찐이냐 찐이 아니냐 이걸
그래서 트레이더 입장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매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65,000원 넘기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여기까지 넘겨야 되거든요. 네시나 타트상에서 한 이 정도까지 넘겨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올 수 있는 ABC 반등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한번 도전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라도 저도 포지션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을 해라.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조금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잖아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면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야 이거는 찐으로 올라갈 수 있어 아니면 찐으로 못 올라가 이제 이런 이제 윤곽이 이제 슬슬 잡히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도 부정적이진 않다. 실제로 이제 부정적이지는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가진 반등이다라고 좀 보게 되고요. 만약에 단타적으로 난 진짜 손절 짧게 잡고 대응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진짜 좋습니다. 손절 자리는 한 요 정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가격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55,700 정도 되는 가격. 55,700 정도 된 가격 만약에 이하로 이탈을 사실 요 이하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할 거예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도 사실상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효과라거든요. 한번 이게 브레이크 효과가 크게 걸리면 사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도 또 반등을 칩니다. 하지만 이제 55,700 이하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이제 확인하거나 아니면 더 깨고 내려갈 거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적게 돼요. 이제 A 관점, 막 B 관점,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오늘 선물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커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아래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만약에 내가 매매 진입을 하겠다, 내가 매수 진입을 하겠다라고 관심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반등이 그냥 찐 반등으로 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마감 자체가 약간 희망으로 돌리면 내일 아침 마감 자체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되는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도 되는 일봉 이제 1일 차트 상에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렇게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미쳤다 할걸요. 약간 이런 관점 다들 생각할 겁니다. 머릿속으로. 오래 트레이드 했던 분들은 다 요 생각할 거예요. 요 야 이거 올라갔다가 야 저항 맞고 야씨 여기서 저항 맞고 여기서 떨어질 때 주주주주 하는 이제 약간 그런 게 벌어지거든요.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위로 쏴가지고 엄청난 산승을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마지막 마무리할 때 바램 하나 얘기하면요. 내일 아침에 6만 1,000을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넘겨놓기를. 그러면 아마 저는 내일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제 6만 1,000원 넘겨놓는 거죠. 내일 아침 마감이. 그러면 아마 미쳤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저점 나왔습니다. 이제 상승장 갑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소심하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쓸데없는 분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살아날 거라고 봐요. 좀 깨지고 불안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현재 구간이 조금만 2, 3%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윤곽 드러나면요 아마 좋아질 거라고. 자 분석의 그래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